안녕하세요. 덴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나가하마 라멘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원조집에서 파생된 두 곳의 이야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지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다루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도 좀 의아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특히나 라멘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얘기고 전국구로도 이제 나가하마 라멘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이 스토리도 많이 유명해졌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가서 먹으면은 뭐 맛있다 없다 입에 맞다 안 맞다 요 정도만 따지지 그 라멘집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이 한 그릇이 지금에 왔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다음엔 또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라멘집을 두루두루 섭렵을 하려다 보면은 한 곳 한 곳의 이야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찾아보면은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나가하마 라멘이 무언지부터 짧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후쿠오카에 가서 돈코츠 라멘을 먹는다 하면은 똑같은 돈코츠 라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산업이 부흥을 하고 이제 많은 가게들이 생기다 보니까 분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큰 줄기로 뻗어나오는 게 이제 하카타 라멘이라는 돈코츠의 한 분류고, 나가하마 라멘은 이제 나가하마에서 번성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뭐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간소 나가하마야 라고 열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가하마 라멘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핵심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요. 빠르게 먹고 일어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적인 라면이라는 거, 그 다음은 이제 극세면을 사용한다는 거, 또 지금은 후쿠오카 라멘집 가면은 다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카에다마라고 면을 빠르게 추가하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돈코츠 라면이긴 한데 하타 라멘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담백함이 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후쿠오카에서 먹었던 라면이 가졌던 특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나가하마 라멘이 크게 히트를 하면서 기존의 하카타 라멘을 하는 그런 매장들도 이 특징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후쿠오카의 많은 라멘집이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처음에는 어시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잘 팔리니까 정립된 결과인데, 반대로 판매자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4가지 특징을 들으면 후쿠오카에서 지금 라면을 먹어도 다 이런 특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나가하마 라멘 계열들 식당들이 인기를 끌면서 기존의 하카타 라멘 식당들도 이런 특징들 중에 일부를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 지금은 이 특징들이 많이 섞여서 그 벽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면도 면 두께 차이가 처음에는 많이 나는데 지금은 하카타 라멘을 하면서도 극세면을 쓰는 집들도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 면의 두께라는 거는 키리하반테라고 일본 공업 규격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기존의 하카타 라멘은 보통 22에서 26번 면을 썼다고 알려져 있고, 나가하마 라멘은 28번에서 30번, 그러니까 제일 얇은 면까지 사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하카타 라멘에서도 극세면을 쓰는 집들도 있을 정도로 서로 많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카에다마. 후쿠오카에서는 면을 추가할 때 카에다마 말을 하는데, 면이 얇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익잖아요. 그리고 빨리 불어나고, 그래서 먹다가 불어서 맛이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니까 면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조금 조절한 다음에 추가를 빨리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초 만에 면을 익힐 수 있으니까 바로 면을 추가해서 주면 또 바로 한 번 더 먹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하카타 돈코츠 라멘 방식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또 속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니까 이보다는 조금 담백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게 덜 기름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하마 라멘을 두고서 한국 사람들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멘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원료가 많이 남아있는 쪽으로 가면은 바로 한 끼 더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부담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가하마 라멘의 시작을 정확히 좀 알렸던 책이 이 책입니다. 간소 나가하마야. 책을 쓴 사람은 사카키바라 키요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간소 나가하마야의 2대째 사장님이 쓴 글인데, 창업주는 사카키바라 마치오. 창업주의 부인이 2대째를 이어서 영업을 하면서 나가하마 라멘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영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책을 쓰신 겁니다. 현재는 따님분이 이어서 3대째 사장님을 하고 있고, 간소나가 하마야가 이 나가하마 라멘의 발상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진짜 원조고, 근처 사는 거주민들 또 지역 사람들은 간소, 원조라고 부르거나 이 가게 이름을 줄여서 간나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창업주인 사카키와라 마츠오는 나고야 출신이고, 나고야의 시장에서 대만 사람에게 라멘 만드는 법을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돼지의 모든 부위를 사용해서 국수를 만드는 법이 비법이었고, 이 비법을 배우고 1952년 라멘 장사를 하려고 하카타로 왔다고 합니다. 1952년 야타이를 시작해서 하카타역이나 나카스 같은 번화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때는 장사가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시장에 있던 오오하마로 자리를 옮기고서부터 시장 상인들의 아침 식사로 인기를 얻으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1955년 오하마에 있던 어시장이 나가하마로 이전을 하면서 그대로 따라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야타이 장사니까 자리를 옮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고, 상인들이 그대로 자리만 옮겨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을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하마라는 위치가 어디였는지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추정을 하면은 지금 마리메스 후쿠오카나 베이사이드 있는 쪽 좀 안쪽에 위치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단 쪽에 있는 현재 항구 쪽 위치는 그 전에는 해안선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오하마 도리가 있는 이쪽이 어시장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도의 왼쪽 아래편에 보면은 나가하마 어시장이 지금 있는데, 여기가 지금 1955년부터 이전된 나가하마 어시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간소 나가하마야는 현재도 왕성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아침부터 줄을 서서 사람이 많이 몰릴 정도로 인기 있는 라멘집 중 하나입니다. 1974년 야타이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를 오픈을 하는데, 지금 지도에 표시된 쪽이 처음 점포를 오픈한 곳입니다. 이 지점은 지금 2008년 도로 확장 공사로 본점이 폐점을 하고, 지도 가운데 보면 간소 나가하마야라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 사진에서 본 그곳입니다. 지금도 남아있고 원조로서 자리를 계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도 확대를 하면 이렇게 간소 나가하마야의 원래 위치라고 표시가 될 만큼 역사적으로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라멘집이고, 현재 창업주의 딸인 야마모토 카즈코가 대표를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니까 원조의 맛이 궁금한 분들은 이 집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소 나가하마케, 첫 번째 간소 나가하마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집은 K이치 또는 이에이치라고 부르는 집인데, 1번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2009년 12월 간소나가하마야 본점, 원래 있던 본점의 위치에 건너편에 이 간소나가하마케가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었을 때 간소나가하마야 똑같은 가게가 생겼다고 화제가 되었는데, 다른 집이라고 해명을 원조에서 하느라 애를 먹었을 만큼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원조 집에 본점이 있던 자리인데 바로 건너편에 생겼죠. 근데 심지어 라멘이 나오는 모양도 거의 똑같았다고 사람들이 이제 같은 집 아니냐고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만한 게 간소나가 하마야의 베테랑 스태프들이 다 같이 일을 관두고서 나와서 시작한 가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사정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비슷한 집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1번 집이고, 여기도 손님이 많아요. 나가하마 쪽 자리한 나가하마 라멘집들 특징이 특히 이 부근이 그렇게 좀 물가가 높지 않은 동네다 보니까 라멘들도 다 쌉니다. 이 1번 집은 이번에 갔는데 500엔이었어요. 500엔. 그 다음 두 번째 간소 나가하마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와바타 상점가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가게긴 한데, 처음에는 저 근처에 있었습니다. 2010년 4월에 간소 나가하마야랑 간소 나가하마케 가운데, 요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빨간 자리, 요 자리에 간소 나가하마케라는 똑같은 이름의 라멘집이 개점이 됩니다. 지나다 보면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1번 집에서 지점을 하나 내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번 집에서 그만둔 직원이 같은 이름을 써서 그대로 개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간소 나가하마케 사장이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소송을 걸었는데, 일단은 이름이 일반 명사 그리고 고유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독점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1번 집 사장이 2번 집을 오픈할 때 같은 이름을 써도 좋다고 했고, 근처에 내도 괜찮다고 허가를 구두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이때 1번 집 사장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1번 집에서 건 소송은 모두 무효가 되고 요 2번 집이라고 하죠. 이 2번 집 영업을 계속 했고 그러다가 2016년 봄에 이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지금 가와바타 상점가 내로 이사를 온 겁니다. 이 2번 집을 그래서 케니, 이에니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관광을 하면서 제일 좀 접근성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들 가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가. 그래서 이 세 집이 원조 나가하마 라멘의 레시피를 이어받아 온 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이제 나가하마 라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집들은 처음 이야기했던 간소 나가하마야가 야타이 시절 정확히 말하면은 1952년에서 1955년을 거쳐서 1974년 요 사이 야타이 영업을 할 때 옆에 같이 야타이를 하던 그 야타이 집들이 있었는데 이 간소 나가하마야가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따라하거나 비슷하게 하면서 시작한 라면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은 심지어 개점이 1952년 이전일 때도 있는데 요 시기를 거쳐서 나가하마 라멘을 팔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렇게 역사가 긴 나가하마 라멘집들이 여럿 있는 겁니다. 정확히 큰 줄기로 원조는 요 세 집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곳의 나가하마 라멘의 사가가 종료가 되고 세 곳 모두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레시피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주문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면의 익힘 정도를 말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거의 바로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인테리어도 비슷하고 새 집을 가면은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테이블에 주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차고 하나는 타레입니다. 타레는 시꺼멓게 면을 추가하고 먹다 보면은 조금 싱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부어 먹는 거고 베니쇼가 뭐 이렇게 후추, 참깨 두는 방식은 모든 집이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마 라멘집 세 곳을 보면은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먹어보면은 맛에서 디테일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세 곳을 가면서 차이를 찾아보는 것도 꽤 재밌고 또 다른 전통적인 하카타 라멘 계열집들이 있잖아요. 요 집을 갔다가 나가하마 라멘 집을 가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돈코츠 라멘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소개를 해봅니다. 이 사진은 2번 집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약간 무리를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는 지나가다가 웬일로 줄이 없길래 그냥 얼른 들어가서 얼른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가하마 라멘의 역사와 분파가 이어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후쿠오카의 얘기는 브런치에서도 연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